자, 들어왔습니다. 국승욱 강사입니다. 투자 분석 기법은 계산 문제를 제외한 말 문제는 목숨을 걸고 맞추셔야 돼요. 여기는 그렇게 암기할 것도 많지도 않아요. 요령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맞출 수 있는 주제란 말이죠. 자, 그럼 출발한다. 자, 들어갑니다. 자, 강의 노트로는 66페이지네요. 66페이지. 일단 할인법. 일단 이 할인이라는 게 현재 가치를 뜻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되죠. 그래서 할인법은 모든 수익과 비용을 전부 다 현재 시점의 가치로 다시 환산하는 거죠. 현재 가치로. 그래서 수익의 현재 가치, 비용의 현재 가치로 투자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할인이라는 이 법은 수익과 비용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다는 건데, 현재 가치로 환산한다는 건 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즉 여기에 순현가에 보면 수익의 현가를 비용의 현가로 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단순히 시점만을 나타내는 거예요. 시점만을. 그러니까 현재 수익, 현재 시점의 수익, 현재 시점의 비용으로 뭔가 투자를 분석한다 라는 시점만 나타내는 것이지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투자는 항상 수익과 비용으로 분석을 하는데, 할인은 이 수익과 비용을 전부 다 현재 시점의 수익과 비용으로 투자를 하는 법이다. 그리고 뭔가 암기를 할 때는 굳이 현재 가치를 해석할 필요 없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순현가 그러면 현재 가치 해석할 필요 없잖아요. 순이익을 이용하는 법이에요.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게 순이익이고, 순이익이 0보다 크다면 투자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설을 한다고 그랬죠.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자, 할인법은 수익과 비용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투자를 분석하는데, 자, 현재 가치는 이자를 고려하는 법이니까 화폐의 시간 가치, 다른 말로 두 글자로 이자라는 요소를 고려하는 방법입니다.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대표적인 할인법은 세 가지가 있죠. 순현가, 수익성 지수, 내부 수익률법. 그리고 밑에 있는 현가 회수기간은 현가라는 두 글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현가가 들어가 있네? 그러면 무조건 할인법으로 분류를 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순현가부터 한번 보자고요. 순현가는 현재 가치는 시점을 나타내는 거니까, 결국 순현가법은 일단 순이익을 찾고 그 순이익을 통해서 투자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이익이 뭐니? 그러면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게 순이익이잖아요. 이걸 전부 다 현재 시점에서 분석하니까 수익의 현가에서 비용의 현가를 뺀 순현재 가치를 찾고, 순현재 가치가 뭐보다 크다면 0보다 크다면 투자를 합니다.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는 수익의 현가를 비용의 현가로 나눈 값이죠. 항상 수익의 현가를 비용의 현가로 나눈 값이고, 수익성 지수는 분수 형태 공식이니까 항상 2를 기준으로 1보다 크면 투자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자, 내부 수익률법은 항상 요 앞에다가 두 글자가 떠올라야죠. 무슨 내부? 공식 내부로부터 수익률을 찾는 거죠. 공식 내부로부터. 근데 그 공식이란 게 뭡니까?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또는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 순현가가 0이 되거나 수익성 지수가 1이라는 건 결국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즉 수익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비용의 현가가 또이또이라는 것입니다. 즉 둘이 일치되는 할인율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내부 수익률법은 이렇게 공식 내부로부터 수익을 찾아낸 다음에 뭐랑 비교하는 거예요? 요구 수익률이랑 비교하는 거였죠. 그래서 암기 코드가 내세요 해서 내부 수익률 나오면 내세요 요구 수익률. 그리고 이유는 이 공식 내부로부터 찾은 이 내부 수익률은 항상 투자 대안의 기대 수익률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부 수익률 이꼬르 기대 수익률이니까 내부 수익률은 항상 요구 수익률이랑 비교하는 것이죠. 이게 다예요.
이게 계산 문제를 제외하고는 말 문제는 자, 다시 한번 봐요. 빠르게 한번 봐볼게요. 자, 할인법에는 세 가지가 주로 자주 나오는데, 자, 순형가, 수익성 지수법, 내부 수익률법. 일단 순형가는 순형가를 활용하는 법이에요. 그 순형가를 먼저 찾아야죠. 순형가란 수익의 형가에서 비용의 형가를 차감한 값이고, 그리고 순형가는 순이익을 뜻하니까 순이익이 0보다 크면 투자를 하겠습니다. 수익성 지수는 제가 암기 코드를 항상 이렇게 모가지를 쳤죠. 그래서 분자의 수익이 올라가고 밑이 항상 비용이 이렇게 내려가죠. 그래서 수익의 형가를 비용 형가로 나눈 값입니다. 자, 다시 수익성 지수법은 수익성 지수를 활용하는 건데 수익성 지수는 수익의 형가를 비용 형가로 나눈 값. 그리고 분수 형태니까 항상 1을 기준으로 1보다 크면 투자를 하겠습니다. 자, 내부 수익률법은 항상 공식 내부로부터 수익률을 찾아내고 이 수익률을 뭐랑 비교하는 거예요? 요구 수익률이랑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내세요. 그래서 공식 내부로부터 수익률을 찾고 이 내부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 그럼 기출 문제 바로 보자고요. 자, 순형가, 수익성지수, 내부 수익률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할인법이죠. 그러면 요거 다시 한번. 순형가는 수익의 형가에서 비용의 형가 뺀 거, 그리고 순형가법은 순형가가 0보다 크면 투자를 한다. 수익성지수가 나오면 항상 모가지를 쳐야죠. 수익을 비용의 형가로 나눈 거, 그리고 수익성지수는 항상 1보다 크면 투자를 한다. 자, 내부 수익률법은 항상 앞에 공식 내부로부터 수익률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내부 수익률을 뭐랑 비교한다? 요구 수익률이랑 비교합니다. 요구 수익률이랑 비교합니다. 딱 이렇게. 형가가 들어가 있으니까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할인법이겠죠. 자, 들어간다. 순형가란 장래 발생되는 현금 유입, 이게 수익이죠. 수익의 형가, 수익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 비용의 현재 가치를 차감한 값입니다. 현금 유입, 수익의 형가에서 현금 유출, 비용의 형가를 차감한 값입니다. 맞았죠? 그 다음에 순형가법은 이렇게 길게 줬어요. 새 장래 기대되는 세후 소득의 형가. 이렇게 무슨 세후 소득이다, 세전이다 이런 거 나와도 나는 신경 쓸 필요 없고 결국 세후 소득, 수익의 뭐라는 거예요? 형가라는 거죠. 수익의 형가. 그 다음에 비용의 형가를 서로 비교하여 투자 의사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만 좀 빨리빨리 해결 좀 해주면 되겠어. 현금 유입이 나오면 수익의 형가, 현금 유출, 비용의 형가. 세후 소득의 형가? 수익의 형가구나. 투자 비용 형가? 비용의 형가구나. 그래서 순형가법은 순현재 가치가 0보다 큰 대안을 선택합니다. 자, 수익성 지수는 이런 걸 틀리지는 않아요.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큰 대안을 선택한다. 이런 건 틀리지 않고 항상 수익성 지수는 읽는 방법이 나온다고. 모가지를 딱 치면 항상 분자가 수익의 형가고 분모가 비용의 형가잖아요. 그래서 요거죠. 자, 지문을 봤더니 뭐뭐를 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뭐뭐에 대한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해요. 자, 항상 뭐뭐를은 이 앞이 분자가 나와야죠. 수익의 형가를 비용의 형가로 나눈 값. 수익의 형가를 비용 형가로 나눈 값. 근데 뭐뭐에 대한 이런 표현이 있으면 항상 분모에 대한이죠. 분모에 대한. 이게 뭐뭐에 대한이니까 앞에는 분모부터 읽어야 되니까 비용의 형가에 대한 수익의 형가 비율이에요. 그래서 뭐뭐에 대한은 반드시 분모에 있는 지표가 들어가야죠. 그래서 현금 유출, 비용의 형가에 대한, 비용의 형가에 대한, 현금 유입, 수익의 형가의 비율입니다. 자, 수익의 형가를 비용의 형가로 나눈 값이고요. 현금 유출, 비용의 형가에 대한 현금 유입,
수익의 현가의 비율입니다. 정말 이런 데서 실수해 갖고 오면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읽는 방법이니까.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을 항상 공식 내부로부터 수익률을 찾는데요. 그게 뭔가요?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 다른 표현은 현금 유입, 수익의 현가와 현금 유출, 비용의 현가가 또이또이가 되는 할인율. 그 다음에 항상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을 측정해서 투자자의 뭐랑 비교한다? 요구 수익률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암기 코드가 내부 수익률 나오면 내, 세, 요. 그래서 내부 수익률, 요구 수익률과 비교한다. 그리고 내부 수익률이 항상 큰 경우에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자, 할인법의 특징, 요거 설명 좀 잘 들어주세요. 일단 가장 쉽게 나오면 순현가가 0이라면 수익성 지수는 몇이 됩니까? 1. 순현가가 0이라는 건 수익의 현가와 비용의 현가가 또이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성 지수는 1이 돼요. 그 다음에 이건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너무. 자, 우리 할인율이 나와요. 할인율은 현재 가치에 적용하는 이자율이죠. 현재 가치에 적용되는 이자율인데 우리 순현가하고요. 수익성 지수예요. 순현가하고 수익성 지수는 계산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수익의 현가와 비용의 현가를 산정해야 돼요. 자, 다시 순현가와 수익성 지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비용을 현재 가치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익의 현가에서 비용의 현가를 빼면 순현가고 수익의 현가에서 비용의 현가를 나누면 수익성 지수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순현가뿐만 아니라 순현가나 수익성 지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익의 현가, 비용의 현가를 해야 되니까 반드시 사전에 현재 가치를 하기 위한 할인율이 결정돼야 돼요. 할인율. 정말 이거 하나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순현가나 수익성 지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치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할인율이 결정돼야 돼요. 그런데 내부 수익률법은 어떻게 돼요? 내부 수익률법의 공식은요. 수익의 현가, 비용 현가를 뺀다. 그 다음에 수익의 현가, 비용 현가를 나눈다. 이렇게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과정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냥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 공식 내부로부터 수익률을 찾는다. 그 공식이 순현가를 0, 수익성 지수를 1이라고 놓고 뭔가 가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법은 순현가라 수익성 지수나 순현가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지만 얘를 명시적으로 산정하는 게 아니라 순현가는 0이라고 가정하자. 수익성 지수는 1이라고 가정하자. 그리고 할인율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사전에 할인율이 결정될 필요가 없어요. 주의하셔야 돼요. 순현가나 수익성 지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치를 해야죠. 그래서 반드시 사전에 할인율이 결정되어야 하지만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할인율이 결정될 필요가 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보셔야 돼. 이건 암기야. 뭔지 모르지만 요구 수익률이 나와요. 요구 수익률은 할인율로 쓰는 거잖아요. 할인율. 투자론에서는 현재 가치를 위한 할인율로 항상 투자자 자신의 요구 수익률을 쓰잖아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 할인율이 나오면 무조건 수익성 지수, 순현가와 관련돼 있어요. 명심하셔야 돼요. 요구 수익률 또는 할인율이 나오면 무조건 순현가나 수익성 지수와 연결이 돼야 되고 내부 수익률법은 현재 가치를 하지 않아요. 정확히.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이나 요구 수익률 이런 게 엮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모의고사 한번 하면서도 제가 또 설명할게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팁이에요. 팁. 자, 순현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치를 해야죠. 그러니까 사전에 할인율이 반드시 결정돼야 돼요. 근데 여기에 내부 수익률이 들어가면 내부 수익률은 현재 가치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할인율이 결정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할인율로는 항상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쓴다는 거. 그리고 할인율이 크면 클수록 순영가는 작아지는 거죠.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사례를 들었을 거예요. 미래 금액이야. 요걸 요렇게 현재 가치로 바꾸고 싶어요. 현재 가치로. 그럼 할인율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자, 10% 할인합니다. 이렇게 10% 할인할 때랑 10% 할인할 때랑 50% 할인합니다. 이렇게 할 때랑 그렇죠. 현재 가치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항상 할인율이 클수록 작아지는 거야. 할인율은 현재 가치로 환산될 때 버리고 오는 율인데 10% 할인합니다. 그러면 요만큼 할인하는 거고 50% 할인합니다. 그러면 요만큼을 버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인율이 크면 클수록 금액은 홀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가치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항상 현재 가치 하면 금액이 홀쭉해 주니까 이걸 실무에서 할인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인시키는 율. 그래서 할인율이 항상 크면 클수록 현재 가치는 무조건 작아지는 거예요. 할인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요 4번과 5번은 주의. 하나의 투자 대안이라고 시작할 때도 있고 여러 투자 대안이라고 시작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대안에서 뭔가 의사결정을 하면 순영가법이든 내부 수익률법이든 항상 결론은 동일해요. 그러나 여러 투자 대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다. 그래서 암기를 어떻게 하시냐? 하나의 투자 대안 나오면 항상 어떤 방식이든 결론은 동일해요. 그런데 여러 투자 대안 중에서 뭔가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여러 투자 대안이니까 결과도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의 대안으로 시작하면 항상 결과는 동일해요. 그러나 여러 대안에서 뭔가 투자를 분석하게 되면 어떤 방식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암기 코드는 하나면 동일하고 여러 개면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달라질 수도 있어 이거예요. 그 다음에 대부분 순형가법하고 내부 수익률법 두 개를 주면서 둘 중에 어떤 방법이 더 우월합니까? 그럼 무조건 순형가법이 보다 우월한 거예요. 순형가법이 보다 우월한 거예요. 자, 그럼 응용을 해보죠. 우리는 순형가법이 보다 우월한 거예요. 그래서 밑에 심화를 보세요. 이게 우리 시험에 나오면 대단히 어렵단 말이에요. 대단히. 저 잠시 사라져야겠어요. 얘는. 대단히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재투자율이 뭐고 부의 극대화가 뭐고 무슨 복수, 허수, 가치가산의 원리가 뭐고 이런 걸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잘 봐요. 순형가법이 뭔가 우월하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재투자율 이런 걸 읽는 게 아니라 순형가법이 보다 합리적입니다. 순형가법이 보다 합리적입니다. 이런 말이 있으면 무조건 옳은 거야. 순형가법이 보다 합리적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 가치가산의 원리 부의 극대화 모르지만 순형가법이 우월하다며 이게 순형가법이 보다 합리적이다. 이런 표현이 있으면 그냥 맞는 거야. 그리고 아무튼 좋은 내용이 나오면 순형가법이고 나쁜 내용이 나오면 무조건 내부 수익률법이야. 이렇게 해결하면 웬만하면 다 맞춰요. 한번 볼까요? 자, 순형가법과 내부 수익률법 중에 순형가법이 뭔가 적용됩니다. 아무 밑도 끝도 없이 뭐 가치가산의 원리, 부의 극대화 이런 거 상관없이 순형가법이 적용됩니다. 그럼 좋다는 뜻이잖아요. 적용되는 게. 이게 옳은 지문이에요. 뭔지 모르지만 내부 수익률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맞는 거예요. 근데 순형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니, 순형가법이 우월한 건데 적용되지 않아? 그러면 틀린 지문이에요. 이렇게도 찾을 수 있다. 이런 거 이렇게도. 일단 기억을 좀 해놓으세요. 다음에 문제 풀 때 제가 또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우리 정리는 된 거죠. 초벌구인. 그럼 빵꾸 들어가자. 빵꾸. 자, 할인법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고 순형가, 수익성 지수, 내부 수익률법 그리고 형가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할인법이죠. 자, 순형가는 장래 발생되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차감한 값입니다. 순영가법은 순영가가 0보다 큰 대안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4번 수익성 지수는 항상 정의 문제가 잘 나와요. 모가지를 치고 항상 위가 수익의 현가고 아래가 비용의 현가죠. 비용의 현가. 그런데 지문을 읽었더니 뭐뭐를 뭐뭐로 나눈가, 뭐뭐를 뭐뭐로 나눈가. 그러면 항상 위부터 읽어줘야죠. 현금 유입, 수익의 현가를 현금 유출, 비용의 현가로 나눈가. 그런데 지문을 봤더니 뭐뭐에 대한 이게 보이는 날이냐 안 보이는 날이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뭐뭐에 대한 그럼 항상 앞이 분모가 들어와야 돼요. 분모에 대한. 그래서 비용, 현금 유출에 대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에 대한,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의 비율입니다. 자, 수익성 지수는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큰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죠. 자, 내부 수익률. 자, 내부 수익률은 순영가를 0으로 하는 할인율,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 자,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을 측정한 다음에 내부 수익률을 뭐랑 비교하는 거예요? 요구 수익률과 비교하는 거죠. 내부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내부 수익률이 보다 큰 경우에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9번은 순현재 가치와 수익성 지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요령이 이거였죠. 자, 기초현금 지출. 기초현금 지출은 요거 자체가 지금 시점의 현금 지출이니까 이게 비용의 현가예요. 자, 그런데 기말 현금 유입은 1년 뒤 수익이니까 요 기말 현금 유입을 이렇게 땡겨서 요 앞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해요. 이게 바로 수익 현가를 측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할인율이 5%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요 기말 현금 흐름에다가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그러면 나누기죠. 나누기 1.05를 해줘야죠. 나누기. 그래서 630 나누기 1.05 하면 얘가 600. 그 다음에는 300. 그 다음에는 400. 그 다음에는 250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자, 그런데 제가 항상 강의를 할 때 야, 너 계산 잘 못하던데. 야, 이런 걸 어떻게 바로 나누기 1.05로 했니? 그러면 잘 봐야 돼요. 항상 옆구리 뒤가 이자가 아닌지를 봐야 돼요. 아니나 다를까 30은 뭐에 5% 이자예요. 600만 원에 5% 이자예요. 그래서 현재 가치를 하게 되면 요 30만 원을 톡 떼면 600만 원이 현재 가치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도 315만 원인데 요 15만 원이 이자가 아닐까 봐야 돼요. 이자예요. 3, 5, 15 이자잖아요. 그러니까 300만 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420도 여기가 이자인가 아닌지 봐야 돼요. 4, 5, 20 400만 원에 5% 이자가 20이니까 현재 가치는 이자를 똑 빼면 400. 그래서 262.5만 나누기 1.05를 하면 250이죠. 그래서 항상 계산 문제를 할 때는 이게 가장 기본 틀이에요. 그래서 수익의 현가와 비용의 현가를 딱 표시했으면 이제 얘는 필요 없는 거야. 여기 딱 X 쳐놓고 자, 순현가를 구하세요. 그럼 600 마이너스 300. 300. 수익성 지수를 구하세요. 600에서 나누기 300. 이게 눈에 보여야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비안도 볼까요? 300에서 100만 원을 뺀 200만 원이 순현가. 수익성 지수는 300에서 100으로 나누면 3. 이게 수익성 지수. C는 400에서 100만 원을 빼면 300만 원. 이게 순현가. 400을 100으로 나눈 4가 수익성 지수. 250에서 100만 원 뺀 150이 순현가. 250 나누기 100 2.5가 수익성 지수. 이렇게 보이면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어요.